자, 해봅시다. 우리 수열은 봐봐. 여기 단원 이름 자체가 수열이야. 뭔 뜻인 것 같아? 수야. 숫자를 맞아요. 열. 나열.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야. 그러면 숫자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열하냐에 따라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엄청 많았거든? 근데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다 빠지고 꼴랑 2개 남았어요.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 다음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묶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규칙을 찾는 여러가지 수열. 이제 이 여러가지 수열에서는 등차 등비를 이용해서 그냥 내가 규칙성을 직접 찾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여러가지야. 근데 예전에는 뭐 조화수열도 있고요, 군수열도 있고요, 막 계산하는 방법 중에 몇 급수도 있고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니네가 이제 수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거는 사실 등차수열이에요. 왜냐하면 등차수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는 추론이 들어갈 수 있어. 등차수열에는. 그런데 등비수열에는 추론이 안 들어가요. 얘는 온리 계산이야. 얘는 온리 계산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어렵지 않아요. 등차수열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머지 여러 가지 수열은 차라리 족밥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문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이잖아. 이름 자체가 약간 뭐야? 추론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추론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 등차 수열부터 해봅시다. 자, 수열을 나열하는 방식을 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1, 3, 5, 7. 내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했는지 느껴지지? 그쵸? 내가 지금 뭐 했어? 이씩 더하면서 숫자를 나열하고 있잖아. 어떠한 숫자를 내가 더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얘를 A1, 첫째 항이라고 할 거고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쭉쭉쭉쭉 가다가 만약에 121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12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야, 너는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쭉 가다가 야, A의 201번째 항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이렇게 개수 세는 거나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부터 500까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숫자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뭐 배수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등차 수열이거든. 그래서 이게 수열 이외의 과정에서도 이게 꽤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얘까지는 하고 시험 대비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야. 이런 거를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정의를 몇 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A1 첫 번째 항, A2, A3, A4 쭉쭉쭉쭉 해서 A의 n-1, AN까지. 자, 내가 어떠한 수열을 나열을 해봤어. 이렇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내가 뭔가를 더했어. 얘를. 마찬가지로 얘네도 내가 뭔가를 더했어. 뭔가를 더했어. 쭉쭉쭉 해서 나열하다가 마지막에도 뭔가를 더했어. 요렇게.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공차 D라고 얘기할 거야. 등차 수열에서 얘를 공차라고 할 거라고. 공차라는 거는 AN에서 AN-1을 뺀 거야.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다고. 빼면 공차가 나오겠지. 그쵸? 자, 얘를 공차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봐봐. 자, A1은 A1이야. A2를 A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죠? 자, A3야. A3를 우리가 A1으로 표현하려면 얘는 A1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A4야.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다 보면 마지막에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느껴. 플러스. 뭐야? 수열에서 이제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야. 규칙성 찾는 거야. 봐봐. A1은 A1이야. A2는 A1 플러스 D야. A3는 A1 플러스 2D야. A1 플러스 3D야. 그럼 AN은 뭐야? 네. 하나가 적잖아. n-1의 D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거야. 일반항 A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알면 아까 말했잖아. 뭐 103은 몇 번째 항이야? 일반항을 알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301은 아니 뭐 A의 200번째 항은 누구야? 그러면 여기다가 200 집어넣으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성질이야. 성질. 봐봐. 내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3개를 이렇게 묶었어. 3개를 묶어보면 자, 가운데 거의 2배가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지. 이렇게. 그쵸? 가운데 거 2배 하면 2A1 플러스 2D잖아. 양 끝에 거를 더하면 2A1 플러스 2D잖아. 같잖아. 우연이야? 우연 아니야. 얘를 내가 어떠한 식으로 잡아내든 만약에 내가 요렇게 잡았어. 3개를. 요렇게 잡아서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아. 오케이? 일단 등차 수열의 대표 성질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야.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방정식 풀면 되거든. 식만 풀면 되고. AN은 뭐라고? A1 플러스 n-1의 D야. 이게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성질에 대한 얘기야.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를 2배한 게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아.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수열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 있는데 가운데 거를 2배한 게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고. 그래서 2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와 같다고.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중 수열 an이 이거를 만족할 때 라고 나오면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중간고사 범위였으면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 기말고사네? 지금 설명해봐야 이 새끼들 다 까먹겠네? 아 그래서 내가 야매까지를 지금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그냥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자 얘는 AN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N에 대한 함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FN은 A1에 N-1에 D.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야. N변수인 함수야. N변수인 함수.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N밖에 없는 거야. A1하고 D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냥 정해진 숫자야. 그쵸? 자, 그렇게 보면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야. 일단 기억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밖에 안 배우지만 여러 가지 수열까지 가면 이게 무슨 수열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때 가서 일반항이 1차 함수로 표현된 일반항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1차로 표현되는 거는 등차 수열밖에 없어. 알겠죠? 알겠죠?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가세요. 알겠죠? 뒤에 가서 이제 이거 그래프로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온갖 야매를 다 쓸 거야. 어려워. 일단 이거는 이해했죠? 그쵸?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각각의 수열마다 3가지씩 등차 3개, 등비 3개예요. 뒤에는 이제 수열의 합 SN이에요. 합이거든? 이제 몇 항까지 더 할 거야. 그거까지 합공식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3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문제 좀 보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자, 연습 좀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랍니다.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차 보여? 공차 보이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AN은 초항 1 플러스 N-1에 D. D가 뭐야? 3이죠.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N은 뭐다? 3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등차 수열이죠? 자, AN은 초항 13 플러스 n-1에 공차가 뭐야? 마이너스 2죠. 이거야. 그러면 AN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됐어요? 됐어요? 자, AN은 초항 2 플러스 n-1에 D. D가 뭐야? D가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AN은 뭐가 돼? 2n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AN. 자,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n-1에 D. 공차가 지금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AN은 4N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 근데 N은 자연수예요. 그렇죠. 몇 N이 뭐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N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야. 그러니까 자연수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AN을 구했다는 뜻은 뭘 알아낸 거냐면, 자, 우리는 수열을 설명할 때, 자, 네가 첫 번째 항이야 A1, 네가 두 번째야 A2, A3, A4, A5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쭉 가다가 갑자기 A의 10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선 구하기 조금 애매하잖아. 근데 나는 식을 알아. 그러면 A의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N자리에 뭐 하면 돼? 10을 넣으면 돼. 30 빼기 2야. 그러니까 얘는 28이야.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러면 갑자기 쭉 가다가 나한테 야, 49는 A의 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죠. 49? 그럼 얘가 49가 나오는 N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 넘어가면 뭐야? 51이야. 그럼 몇 번째야? 얘는 A의 17번째 항이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내는 이유는 일반항을 알면 나한테 뭘 물어보든 일단 다 대답할 수 있거든. 그죠? 그 특징들 잘 봐. 얘네들은 다 뭐야? 죄다 1차 식이야. n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이 된 거야. 그쵸?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건 죄다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뒤에 가서 이제 함수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뭔가 지금 하면 네 문제 풀어보니까 뭔가 느끼지 않아요? 뭘 느꼈어요? 이 새끼 무조건 끄덕이고 있어. 자, AN은 다시 한번 공식이 뭐라고? A1 플러스 N-1에 뭐라고? D라고. 그러면 얘는 풀면 결국은 DN 플러스 A1-D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 표현되고 n에 대한 그 1차항의 개수는 뭐일 수밖에 없다? 얘는 공차일 수밖에 없다야. 그쵸? 그러면 등차 수열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건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저짓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할 거야. 바로 구할 거야, 바로. 봐봐. 자, AN은 자, 말로 하는 거야. 공차 N. 일단 시작이 공차 N이잖아. 공차 N. 이게 시작이야, 일반항에. 그럼 얘는 공차가 뭐니까? 3이니까. 그럼 일반항을 물어보면 공차 N. 일단 여기까지 써.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해? 1 넣었을 때 뭐 넣어야 돼?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치?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대신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공식도 쓸 거야. 공식도 알고 있대. 나한테 일반항 물어볼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AN은 공차 N 하니까 마이너스 2N.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1 넣었을 때 13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5.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일반항은 공차 N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야, 불러봐. 4N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의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 일반항을 알면 장땡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봐봐. 일반항은 1차 함수로 표현된다고 그랬어.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쵸? 그래서 나한테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2개의 식을 알려줘. 알겠죠?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반항이 구성 요소가 뭐야? 공차와 초항이야. 이거 2개를 알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찢어 발기는 거야. 뭘로? 일반항으로. 일반항식으로 찢어 발기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A1이 5라고 돼 있고요. A의 8이 40이라고 돼 있는데 A8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찢어 발길 거라고. 뭐가 표현되게? 초항과 공차가 표현되게 이렇게 찢어 발길 거라고. 그러면 A8은 뭐야? A1 플러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AN이 A1 플러스 N-1의 D잖아.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찢어 발긴 거야. 초항과 공차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n에다 지금 8을 넣은 거야. 그럼 A8은 뭐라고? A1 플러스 7D 이렇게 찢어 발긴다고.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40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초항이 지금 5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초항이 5니까 얘는 뭐야 그러면? 5.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럼 초항 알고 공차 구했잖아. 그럼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지. 뭐야? 공차 N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잖아. 끝이죠.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형 이해됐어? 얘가 왜 표정이 없지?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A1이 마이너스 5라고 돼 있고 A의 6이야. A6을 뭐 하는 거야? 찢어 발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발길 수 있다고? A1 플러스 5D 이렇게 찢어 발길 수 있다고. 얘가 뭐라고 나온 거야? 얘가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온 거야. 근데 얘가 뭐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7이 된 거야.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AN은 이렇게 되는 거지. AN은 뭐야? 공차 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되니? 되니? 자, 등차 수열 이거에서 이거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일반항을 구하면 장땡이라고. 그쵸? 지금 공차가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저 새끼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공차 N 뒤에 뭐 있어야 돼? 아 이거 죽을래? 플러스 뭐 있어야 돼? 아니 1 넣었을 때 2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반항 구했죠. 그러면 일반항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이냐?는 마이너스 110 8 나오는 n을 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요? 쉽죠? 네. 자, 이거일 때 A의 15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자, 저거를 구하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 일반항을 알아야 되고, 일반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식이 2개 나온 거고, 얘를 찢어 발기면 연립해서 할 수 있어. 자, A4는
찢어봐야긴 뭐야? A1 플러스 3D 얘가 1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의 여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5D 얘가 15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두 개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자, 아래식에서 윗식 빼. 그럼 뭐야? 2D가 4니까 D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2 대입하면 6이야. 그럼 A1은 뭐야? A1은 5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반항 구했네? AN은 공차 N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15 A의 15는 뭐야? 33 이렇게 구하는 게 정식 풀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면 내가 등차 수열에 대한 야매를 내가 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 근데 지금 해줘봐야 다 까먹겠지? 지금 혹시 내라고 했니? 형태만 보여줄까요? 형태만. 야매 형태. 몇 차이? 2D 차이. 몇 차이? 4 차이. D는 뭐? 2. AN은 뭐? 공차 N. 4 넣었을 때 11 나와야 돼. 이게 야매야. 이게 빠른 풀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습관이 되고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실전이야. 생각을 해봐. 대수 기말고사 파트가 어디야?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수열 끝까지야. 아, 니네가 수열 아직 저 뒤쪽으로 안 해봐서 그래. 같아. 나 발음 안 했어? 뭐라고 안 했어? 진짜 같아. 그러니까 고3이 우리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통이잖아.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더럽게 어려운 거. 말 그대로 좀 지저분하게 어려워. 수열이야. 그게.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활용이야. 그게 기말고사야. 일단 수열 쪽은 추론을 어렵게 내면 이건 진짜 답도 없고요. 답도 없어. 왜냐하면 수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대비가 안 돼. 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본 문제가 아니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야. 이 정도 추론은 만들 수 있어요. 나도 금방 만들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아까 그 활용 있잖아.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문제. 그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안 보여. 막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막 저렇게 긋냐, 어떻게 긋냐에 따라 어떻게 풀리는 거야? 약간 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 기말고사는 시간이 생명이야. 수열은 항상 그래. 그래서 내가 야매 알려주는 거야. 앞에 쉬운 거 빨리빨리 쳐버리라고. 빨리빨리 풀고 뒤에 가서 시간 확보하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거예요. 일단 정식풀이도 알고 저것도 연습되면. 자, 등차 수열 이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A2가 10이고 그 다음에 A의 5가 43이야. 그랬을 때 AN이 758이 나오는 N의 값을 구해라 이 얘기야. 한마디로 AN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2는 뭐니까? A1 플러스 D니까. A5는 뭐니까? A1 플러스 4D가 43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3D가 33이 돼서 D가 11이 되는 거죠. 그럼 D가 11이니까 A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AN은 공차 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누구다? 너가 758 나오는 n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느끼지 않냐? 뭐를 하든 어떤 숫자를 찢어 발기든 시작은 A1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두 식을 빼면 남는 건 당연히 공차의 편차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3D가 나왔잖아. 이게 왜 3D일까? 2에서 5니까 이렇게 보면 3 차이 아니야? 그죠? 하나 건너뛸 때마다 D잖아. 3개 건너뛰었으니까 3D잖아. 그럼 3D의 값이 나온 이 33은 뭐야? 얘 차이 아니야? 아, 이게 야매가 별거 아니야. 그냥 빠른 풀이로 연습하면 그냥 야매야. 그쵸? 이게 절대 내가 풀어주기 귀찮아서 니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니네도 도움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3D. 이렇게 해서 33. 아, 그래서 D는 11이구나. 우린 D만 알면 돼. D만 알면 돼. AN은 공차 N. 그냥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나와 있잖아. 2 넣어가지고 10 나와야 된대잖아. 그럼 2 넣으면 22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습되면 같이 하세요. 자, 얘는. 자, 어쨌든 우리는 식이 2개 있으면 돼. 미지수가 초항과 공차 2개니까 식 2개만 나와 있으면 장땡이야. 야, 서 그냥. 발악하지 말고. 소소 들어, 소소. 아, 싫어? 그냥 좋을 거야? 아우. 자, A3, A5야. 이거야. 자, 둘 다 찢어 발겨. 둘 다. 그러면 A3는 A1 플러스 2D고요. 얘는 A1 플러스 4D야.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2A1 6D야. 근데 얘가 뭐야? 얘가 20이야. 됐죠? 근데 얘는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까 A1 플러스 3D가 10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의 9야. A의 9. A의 9는 30이야. 그러니까 뭐야? A1 플러스 8D야. 얘가 뭐야? 얘가 30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빼면 5D. 빼면 20. 그럼 D는 4. D가 4니까 A1은 4, 3, 12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AN은 공차 N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말이 귀찮지? 그래서 야매가 있는 거야. 2개짜리는 야매 못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 못 쓰는 게 어딨어. 다 써. 난 다 쓸 수 있어. 아까 등차 수열의 성질이 뭐라고 했어? 성질이 2번 성질이. 그거를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해요. 등차 중앙. 그럼 봐봐. 봐봐. A3, A4, A5. 이렇게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운데 거 2배가 누구랑 같다고? A3 플러스 A5랑 같다고. 근데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가 2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딱 보면 무슨 식을 뽑아낼 수 있어? A4가 10이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럼 A4가 10이잖아. A9가 30이잖아. 그럼 끝났네. 끝났네. 몇 D? 5D가 몇이야? 20이잖아. D는 4잖아. 그럼 A에는 공차 N 4 넣어서 10 나와야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됐죠? A3이랑 A6이랑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못 쓰는 게 어디 있냐고. 난 다 쓸 거야. 근데 내가 한번 그거 했다가 누구한테 욕 먹었는데. 아, 수학학원을 2개 다니는 애가 있어. 서울엔 많아. 근데 수학을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아니면 학원을 2개 다니는 애들도 있어. 수학을. 일단 고3은 많고요. 나는 수능 강의를 하고 걔는 내신 강의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1, 2학년에서도 많아. 수학학원 2개 다니는 애들 많아요. 니는 상상이 안 되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뭐 이거 야매를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걔가 그 선생 앞에서 그렇게 풀었나 봐. 그랬더니 니네 선생은 뭐라 그랬지? 사이비 교주라 그랬나? 아씨.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 씨발. 이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수학과 나온 사람으로서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야? 우린 대한민국 학생들이야. 아니, 교육과정이 뭐 같은 걸 어떡하냐고. 아니, 그럼 애들 등급을 매기지 말든가, 50분 타임을 지정을 하지 말든가, 애들을 일렬로 줄 세우지 말든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을 일렬로 줄 세워놓고 수학 강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이지랄하고 있어. 아니, 점수가 장땡인데 아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닥치라고 했어요. 아니,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치, 수학과 나온 사람이 이따구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 맞아. 아, 사실 맞아. 야, 등차 수열 만든 수학자는 아마 뒷목 잡고 뒤질 거야. 아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알면. 야, 내가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럴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해. 난 어쩔 수 없어.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준이 하나짜리일 때 쓰는 거야. 하나짜리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하나짜리면 이걸 못 쓰잖아. 아, 근데 쓰면 어때? 쓰면 어때? 근데 좀 양아치 같으니까 일단 정식풀이는 하고 할게요. 자,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찢어발견. 찢어발기면 A1이야. 얘는 뭐야? A1 플러스 D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2A1 플러스 D가 되죠. 얘가 10이야. 이게 목적이야. 초항과 공차를 일단 표현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밑에 식도 마찬가지죠. A3, A4, A5. 자, 그럼 암산해봐. 이제 A1이니까 일단 3A1은 당연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D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7D지. 2, 3, 4? 9잖아. 9D지.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45. 이렇게 됐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차피 약분해도 3이니까 거지 같은데? 야, 그냥 여기다 3 곱해. 그냥 3 곱해서 가져와. 그러면 뭐야? 6A1 아니, 3을 곱하면 안 되잖아. 그냥 9 곱해. 그러면 18A1 9D 얘가 9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빼면 뭐야? 15A1 2 45. 그러니까 A1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이 3이니까 D는 뭐야? D는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N은 공차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풀이고. 시험이야. 시험이면 A1 플러스 A2.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까 정중앙이 없으면 어쩌냐 지금 그거 물어본 거잖아. 야, 야매 쓰는데 그딴 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A에 1.5. 내가 이거 쓰고 욕 처먹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아니, 남의 쓰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쓰는 거야. 우리는 1.5라고 쓰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쓰는 거야. 야매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뭘 말을 만들어.
그냥 1.5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2배의 A의 1.5야.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10이라는 거야, 얘가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A의 1.5는 5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거든? 근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 창피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A3, A4, A5 얘가 45 이렇게 나왔잖아.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뭐야? 2배의 A4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3배의 A4가 45인 거야. 얘는 A4가 뭐인 거야? 15인 거야. 딱 이게 우리가 야매 쓰기에 딱 좋은 식이잖아. 하나짜리. 이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 해도 그냥 이해해. 몇 D? 2.5D.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고3들은 다 해. 나한테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뭐야? 10. 그럼 D는 뭐야? 4. 난 얘만 구하면 끝났다니까. 그럼 A에는 뭐야? 공차, N. 우리 뭐 알아? 4 알잖아. 그쵸? 그럼 4 넣어. 16. 그럼 뭐 필요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 됐죠? 나도 사실 하면서 좀 그래. 나도 하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그냥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느껴봐. 야, A8에서 A5를 뺐어. 야, 내가 지금까지 그거 빼고 그거 야매한 건데 얘는 그냥 지들이 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하고 차이가 몇 D인데 이건 3D야 3D. 그쵸? 그러니까 얘는 D가 그냥 5란 얘기야. 이 얘기야.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찢어 밝아야 돼. 그럼 A4는 뭐니까? A1 플러스 3D지? 근데 내가 구했잖아 이미. 15 빼기 3배. A2는 뭐야? A1 플러스 D지? 얘가 4다. 그냥 이렇게 해서 A1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일반항만 알면 장땡이다. 일단 요거 인지하고 일반항은 초항과 공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식이 2개 필요하다. 이 2개를 연립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할 거다. 목표는 그건데 이제 계산을 어떻게 빠른 식으로 할 거냐 그거에 그냥 종류가 달린 거예요. 그죠? 네. 자, 3개의 수가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나한테 뭐 하라는 거 같아? 뭐 나열, 이미 나열이 돼 있는데 뭘 또 나열을 해? 아니, 뭔 쌉소리야. 홀수계가 나오면 나한테 원하는 건 중앙이야. 등차 중앙.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잖아.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거의 2배가 뭐랑 같다라는 거야? 양쪽의 합과 같다고. 그냥 이거 풀라는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였... 아니구나. 자, 7하고 23 사이에 3개의 수 A, B, C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만든답니다. 7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23이야.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랬을 때 A하고 B, 쟤네들을 구하랍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야, 얘를 초항으로 놓으면 A1이라고 하면 얘가 몇 번째 항이야? A의 5번째 항이지. 그럼 나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식 2개 있으면 무조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야, A5라는 건 뭔데? A1 플러스 4D잖아. 얘가 23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초항이 7이래잖아. 그러면 D는 뭐란 얘기야?
4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공차가 4니까 뭐야? 다 구했네. 그럼 얘는 11이고 얘는 15고 얘는 19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얘를 딱 보면 봐봐. 잘 봐. 이렇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뭐인 거야? ED인 거잖아. 그쵸? 공차가 ED인 등차 수열이야. 즉 무슨 얘기야? 이렇게 세 개가 홀수로 있으면 우리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중앙하고 싶은 거야. 아까 얘처럼. 세 개가 나와 있으면 중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 홀수계잖아. 중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15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다시 뭐가 보여? 다시 세 개가 보이잖아. 그러면 다시 중앙이야. 2A가 22가 돼서 얘가 11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중앙이잖아. 2C가 얘네 둘의 합 28과 같은 거야. 그래서 38이지. 19. 이렇게 중앙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앙이 B가 AC B가 AC에서 아이,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이 화살표 왜 썼게? 집중 안 해?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 하나 건너뛰어도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이라고. 7, B, 23 이렇게 봐도 등차 수열이라고. 맞잖아.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B부터 구한 거야. 집중해, 이씨. 아니, 뭐,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아니, 아우. 자, 얘도 마찬가지죠. 1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야. 10, A, B, C,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 쓰면 2B가 8인 거야. 그럼 얘는 4인 거지. 2A가 14인 거야. 7이지. 사실 이제 공차 나왔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니까 넌 1이겠지. 뭐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니네 같으면 되겠냐? 이거는 그냥 중앙을 연습하는 문제야.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4고 곱이 이걸 때 세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때 경험을 해봤어. 봐봐. 중학교 때는 연속하는 자연수 3개라고 하면 우리 미지수 어떻게 났어? 말해봐. 3개 어떻게 났어? 연속하는 자연수 3개를 미지수로 한다 그러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났어? 오. 그쵸? 중학교 때 근데 왜 중학교 때 n을 썼어? x 쓰지 않아? 지금 나 무시당한 거야? x 플러스 1 연속하는 세수라고 하면 이렇게 났어. 그 이유가 있었지. 왜? 대부분 나한테 합과 곱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더하기 쉽고 곱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를 놓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놓는 게 나을까? 이거랑 같은 원리야. 우리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놔도 당연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지만 이렇게 놓으면
곱하기가 조금 짜증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을 거야. 알겠죠? 얘부터는 시험지 앞장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얘부터는.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을 우리가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세 수의 합이 24라고 그랬으니까 3A가 24구나. 그래서 A가 8이구나. 그러면 세 개의 숫자가 8-D, 8 플러스 D구나. 이제 여기까지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곱. 얘네들의 곱이니까 8 곱하기 8 합차니까 그냥 합시다. 64-D 제곱인데 얘가 44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뭐야? 55야. 그럼 D제곱이 뭐야? 9야. 그러니까 D는 뭐야? 프라-마이너스 3이야.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쵸? 그럼 누가 답이야? 둘 다 상관없어. 알겠죠? 세 개의 숫자를 구하라고 그랬지 나열하라고 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3이면 뭐인 거야? 세 개의 숫자가 5하고 8하고 11인 거고, 마이너스 3이면 뭐인 거야? 11, 8,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답을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게 달라? 어차피 세 개의 숫자 구하라고 그랬지 나열하라고 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A의 세 번째 항이 63이고요. 열 번째 항이 35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아, 뭐 어쨌든 야, 세 번째가 63인데 열 번째가 35란 얘기는 공차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0보다 작은 게 나오겠죠? 언제부터 나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쵸?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난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일반항 알면 장땡이야. 그쵸? 해 7D 이제 그냥 써도 되죠? 그죠? 내가 뭐 구몬 선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계산해줘. 몇 차이? 28 아니야?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는 뭐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N은 뭐야? 공차 N 뭐 넣을 거야? 10 넣을까? 10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마이너스 40이잖아. 근데 난 얘만 들어야 돼. 플러스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언제 처음으로 0보다 작은 게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N은 뭐야? 19? 이렇게 되는 거죠. 19? 18점 뭐뭐지? 그러니까 18점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n은 어차피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n의 n의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최소값이 나왔지? 아, 최소지. 아, 맞죠. 최소값. 그래서 1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은 것 같으니까 니네가 풀어오세요. 알겠죠? 연습하면서 하시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자 A3과 A8은 절대값이 같고 A3랑 A8이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랍니다. 근데 A의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뭐 쉽죠? 왜? 어차피 일반항 구하려면 식 두 개 필요하잖아. 하나는 이렇게 알려줬고 하나는 이렇게 알려준 거야. 여기서 식 못 뽑아내? 어? 식 뽑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냐에 따라 식이 달라 같아. 상관이 없거든. 누가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A3는 A8이잖아. 결국 뭐란 얘기야? A8하고 A3이 0이란 얘기잖아. 그치?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A3가 마이너스 A8이란 얘기 아니야. 얘가 넘어가면 A8 더하기 A3이 0이라는 거 아니야. 누가 음수든 상관이 없다고. 어쨌든 A3하고 A8 더한 게 0이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그치? 그럼 A에 누가? 야매 안 쓸 거야? 5.5가 0이라고. 오케이? 하나짜리잖아. 하나짜리. 그렇잖아. 자, 얘가 작으니까 몇 D? 0.5D가 몇? 2라고. 그러니까 D는 뭐야? 4. 이렇게 구하시죠. 됐어요. D 구했으면 끝났지 이제. A에는 공차 N 5 넣어서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하시면 돼. 됐어요. 똑같죠? 얘네가 해봐. 그래, 첫날은 처음이잖아. 첫날은 인간적으로 정식도 하고 야매도 합시다. 두 번째 날부터 야매만 합시다. 새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건 딱 봐도 뭐 하라는 거야? 3차 방정식에 뭐를 이용하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죠? 와, 이걸 까먹어. 이걸 어떻게 까먹지? 마이너스 10. 지랄 똥을 싸세요. 씨. 미쳤나? 어떻게 이걸 까먹어? 근데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 빠지긴 했는데 나 모르겠어. 애매해.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새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네 이거. 그럼 3개 아니니까? 3개야. 그거 좀 하나 썼잖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얘가 A분의 C. 헉!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 야, 네 근각에서의 관계가 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 몰라? 찾은 거 아니야? 아, 찾은 거야. 어떤 새끼가 찾았대.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얘를 인수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일 거 아니야. 이거 전개해서 항등식 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안 내면, 왜냐면 예전에는 네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는 아예 단원 명이야. 그래서 배운단 말이야.
근데 3차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예전에 2차 방정식처럼 아예 단원으로 배웠었어.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얘를 안 쓰냐? 아 근데 또 써. 풀이에서는 이론으로는 안 배우는데 써. 그럼 이거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왜 내? 야 병신아 이거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면 아 이거 교육과정 아닌데 왜 내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건데 왜 안 써?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xxx에서 x 3승이잖아. x 제곱 나오는 게 뭐야? 얘잖아.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해서 일어나. 그래서 얘가 시작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야. 차수가 하나씩 내려갈수록.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작은 항상 플러스 다 더한 거고 끝은 항상 다 곱한 게 얘 곱해서 튀어나온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 할 수가 없죠. 시험에 나왔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 등차 수열 3개는 어떻게 놓자고? a-d와 a와 a 플러스 d 이렇게 놓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린 저기서 뭘 뽑아낼 수 있어? 일단 싹 다 더한 거. 싹 다 더하면 뭐야? 3a인데 뭐야? 9야. 그러니까 a는 뭐야? 3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3개의 수가 3-d 3 플러스 d 여기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얘네 둘씩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쵸? 얘 둘이 곱하면 9-3d 둘이 곱하면 9 플러스 3d 둘이 곱하면 9-d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라고? 얘가 11 나와야 된다고. 그 뭐야 얘는? 넘어가면 d 제곱이 3, 9, 27, 16 그러니까 d는 프라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상관없다고.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4라고 생각하면 아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7이구나. 그냥 3개의 근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K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K값은 뭐야? 싹 다 곱한 거지. 마이너스 21. 걔가 뭐다?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값. 이렇게 보죠. 수열을 다 이해를 하면 이거 암산 문제인데. 응? 단모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요. 사람 매기는 문제. 분명히 여기 3점짜리라고 써 있는데 오씨 난 이거 킬러인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근데 알고 보면 3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암산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지?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지? 근데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봐봐.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을 더하면 이거 무슨 수열일까? 이거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해를 해봐. 봐봐. 1, 3, 5, 7, 9 이렇게 생긴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 할까? 2, 5, 8, 11, 14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 우리 두 식을 더해볼까? 그럼 이렇게 더한 거는 등차 수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1, 1끼리 더하고 2, 2끼리 더하고 3, 3끼리 더하고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거든. 더하면 3, 더하면 8, 더하면 12, 18, 23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거 공차가 뭐야? 공차가 2야. 그지? 얘는 공차가 몇이야? 얘는 공차가 3이야. 얘는 공차가 뭐야? 얘는 공차가 5야. 그렇잖아. 자, 그래서 등차 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프라마이너스는 등차야. 등차야. 그리고 이거 한번 느껴봤지? 느껴봤지? 그리고 우리 좀 더 느껴볼까? 좀 더? 등차 수열은 함수가 몇 차라 그랬어? 1차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D1의 n 플러스 뭐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D2n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더하거나 뺐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럼 공차끼리 더하거나 뺀 거가 D1 프라마이너스 D2의 n 이렇게 하면서 1차로 묶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서 이 수열도 1차식이니 1차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무조건 등차일 거고 그놈의 공차를 물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얘가 공차가 2야, 공차가 3이야, 둘이 더했어? 그럼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 문제는 그래서 암산 문제라고 한 거야. 야, 생각을 해봐. 공차가 3이야. 근데 그 수열에다가 4배를 했네? 그럼 공차가 뭐가 되겠어? 얘는 공차가 12인 등차 수열이 될 거야. 이해돼? 네,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빨라. 그러니까 AN은 공차 N, 3N으로 시작하는 애인데 걷다가 4를 곱했어? 그럼 얘는 12N으로 시작하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빨라. 알겠죠? 그래서 공차가 12로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애인데 마이너스 5를 곱했어.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뭘로 바뀌어? 10N으로 바뀌겠지. 공차가 10으로 바뀌었다. 근데 두 개를 뭐 했어? 더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2가 공차가 될 거라고. 알겠니? 알겠니? 네. 자, fx를 x 마이너스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나머지 정리 기억하지? 그죠?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란 얘기는 뭘 구하란 얘기야? 와, 이 형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듯한 표정 짓고 있네. 죽여버리고 싶게. x에다 1 대입하면 되잖아. 기억나지? 그죠? 저기 fx는 x-1에 qx 플러스 r 나머지 구하라 그러면 1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나머지 정리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f1하고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 f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됐죠? 그럼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어떻게 하라고? 등차 중앙수라. 그러니까 2배의 F-2가 F1 플러스 F-3과 같다. 지금 미지수 몇 개? 1개씩 하나.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잖아. 됐어요. 나머진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의 모든 학교의 시험 단골이에요. 단골.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딱히 어렵진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4, A1, A2, A3 쭉쭉쭉 AN 그 다음에 34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이 수열의 공차가 2일 때 n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약속 하나 합시다. 이거는 절대로 몰라서 틀리지 않아. 삽질해서 틀려. 알겠죠? 그러니까 답에서 또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도 않아. 1차이, 2차이야. 그렇게 틀려. 왜 틀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자마자 그냥 습관이야. 나오자마자 그냥 뭐부터 하자. 얘를 B1으로 놔. 얘를. 알겠죠? 그러면 얘는 B의 몇 번째야? 아유, 미친 새끼. 이게 N인데 개수가 줄어? 어? N 플러스. 1에서 틀린다. 아니, 이만큼이 N개 아니야? 몇 개 늘어났어? 네 눈가래 하나야? 2개 늘어나지 않았어? 얘는 B의 N 플러스 2번째지. 내가 아까 수열은 추론이라고 했나? 잣됐네? 내 손 따라와. 손가락 따라와. B1, B2, B3, B4, B. 너 뒤지고 싶냐? BMI. 너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진짜 이번에도 쌉소리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다시. 자, 내 손가락 잘 봐. 이번에 틀리면 목숨 걸어야 될 거야. 자, B1, B2, B3, B4. 자, 잘 따라와. B의 뭐? B의 n 플러스 1 아니야. 얘가 B의 n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는 B의 n 플러스 2 아니야? 야, 이 형 고민한다 지금. 왜?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B1, B2, B3, B4, B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2. 이게 그렇게 힘들어. 됐어요? 그러면 B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난 지금 뭘 알아? 알잖아. 그죠? 찢어 발겨. 난 n 구하는 게 목적이야. 찢어 발겨. 뭐야? 초항. B1 4 플러스 일반항. 여기가 뭐였어 원래? n-1의 d잖아. 근데 그 n이 뭐인 거야 지금? n 플러스 2번째잖아. 그럼 n-1이니까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죠? 공차가 뭐야? 2. 얘가 뭐야? 34. 이렇게 된 거야. 됐니? 4 넘어가고 2 넘어가면 얘가 뭐인 거야? 15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은 몇 번째야?
14개. 이렇게 구하면 깔끔해. 알겠죠?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쟤부터 B1 해. Bn 플러스 2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등차 수열 풀어. 이러면 n이 깔끔하게 나와. 괜히 여기서 기교 부리다가 망해. 알겠죠? 공차부터 시작했던 그 시기죠. 공차 n. 뭔 소리 하는 거지? 일반항. 저게 일반 나 지금 이거 일반항으로 찢어 밝힌 거야. B의 n 플러스 2는 B1 플러스 원래 n-1인데 그때는 얘가 n일 때고 n 플러스 2니까 1 빼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공차 D. 근데 공차는 2라고 알려줬고 초항도 4라고 내가 알고 있고 네, 근데 걔가 34다. 그렇게 해서 n 갖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5번도 54번도 마찬가지죠. 10부터 100까지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 사이에다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1, A2, A3 쭉쭉쭉 해서 AN 이렇게 했다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수열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맞는 거 그렇죠. D는 뭐 돼? 자연수래. 무슨 느낌? 때려 뭐? 부정방정식. 그죠? 그럼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올 수 있겠네. 왜냐면 이게 지금 미지수가 2개짜리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닌가? 맞죠? 자, 얘를 뭐 하자고? 얘를 B1이라고 놓으라고. 그럼 얘를 뭐 하라고? B의 n 플러스 2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라고? B의 n 플러스 2를 찢어 발기라고. 그러면 B1 10 플러스 n-1 그러면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공차. 근데 얘가 뭐라고? 100이라고. 그죠? 반갑지. 뭐가 반가운데? 고배 형태의 부정방정식 형태가 딱 만들어졌잖아. 그쵸? 그거 생각 안 하면 애들 뭐 하겠어? 전개한 다음에 뭐 하지 이제? 이런다고. 식 개판으로 써놓고.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아니까 미지수 2개가 곱으로 나왔네. 이거 넘겨서 이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됐네. 자, 곱해서 90이야. 얘가 자연수래. 그럼 얘도. 얘는 원래 자연수 아니야? n은? n은 원래 자연수잖아. 몇 번째 항이니까. 그쵸? 그렇다고 좀 해줘요. 자, 그러면 두수 곱해서 90이니까 일단 얘는 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2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죠? 얘가 1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2 곱하기 뭐? 45. 3 나올 수 있죠? 30. 4는 안 되고 5 나올 수 있죠? 18. 그 다음에 6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9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다시 쭈르륵 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죠? 근데 봐봐. 얘는 90 나와도 되잖아. 그죠? 얘는 90 나와도 되니까 쭉 내려가면 그러면 서로 다른 수열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거기에 얘가 90인 거. 얘까지 들어갈 수 있죠.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차가 90입니다.
공차가 90이고 n은 몇 번째잖아. 0번째는 없어요. 수열에서. 무조건 첫 번째가 1이야. 그래서 n은 나와 있지 않아도 무조건 자연수야. 첫 번째 항 요거부터 시작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 오시는 겁니다. 555까지. 알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합이에요.